안녕하세요. 캡손닷 실무자입니다. 제가 이전에 챗GPT를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하는 컨텐츠를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편으로 챗GPT를 업무에 사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용 길게 끌 필요 없이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AI 서비스,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을 할 때 어떤 마인드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토기토 에로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이 위대한 명제는 AI 서비스를 업무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생각을 멈추는 그 순간, 아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직장인 실무자가 생각을 멈추는 순간 조직은 그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들은 이제 AI라든가 자동화 서비스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AI가 분명히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간도 많이 단축해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인간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인드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의사항 첫 번째는 바로 정보 취사 선택에 길들여지지 말자. 정보의 취사 선택이란 쉽게 말하면 내가 필요한 정보는 쏙쏙 빼가고 필요 없는 정보는 버리는 이러한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얻어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업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은 우리가 스크랩을 한다거나 혹은 어디에 기록을 해둔다거나 정리를 하지만 그 외 필요 없는 내용들은 버리잖아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정보의 취사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취사 선택의 가장 큰 단점은 여러 번 검색해야 되고 번거롭고 귀찮고 시간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만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분류해낼 수 있는 판단력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더 많은 정보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더 많은 정보는 우리가 기획, 마케팅, 디자인 여러 가지 업무를 볼 때 사고를 더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취사 선택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쏙쏙쏙 제출을 해주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정보를 찾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명령어만 잘 입력하면은 바로 그 정답을 제시해 준다는 게 AI 검색 서비스의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앞서 말씀드렸듯 다양한 정보를 분류해내는 판단력이라던가 혹은 많은 정보를 보다 많이 취득함으로써 사고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시켜 버리기 때문에 무작정 AI 검색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무작정 AI 서비스 검색을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귀찮지만 기획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러한 업무들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이 기획 단계에 필요한 정보들은 제가 귀찮더라도 정보의 취사 선택 과정, 그러니까 구글링으로 하나씩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아서 만들어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꽤 유의미한 아이디어라든가 기획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죠. 반대로 AI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황은 이런 사고 확장이 필요하지 않는 정말 딱 직관적으로 값만 나오면 되는 그러한 자료를 찾을 때 그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상황은 AI 서비스를 너무 맹신하지 말자는 거예요. AI 서비스가 분명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AI가 모든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챗GPT와 같은 AI 챗봇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에 등재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딥러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취득하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정보량이 많겠지만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든가 혹은 신생기업 같은 케이스들은 아무래도 그 정보량이 적거나 혹은 없기 때문에 AI 서비스가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 우리의 상품,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회사 가 소비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AI 서비스에 대해서 묻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확한 대답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답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AI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답을 100% 수용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정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업과 우리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감성적인 메시지는 현재 단계에서는 인간이 담당자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이러한 데이터를 뽑는다던가 혹은 정보를 찾는다던가 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인간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깊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AI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있지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챗GPT를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결시켜서 컨텐츠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외의 내용들은 제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이 내용만 다루기로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소 되게 뻔한 내용이고 뭐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당연한 건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AI 서비스, 그러니까 챗GPT, 노션 AI 이러한 서비스들이 우리 일상생활 혹은 업무에 깊게 관여하고 또 운영도 할 수 있고 활용도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AI 서비스를 굉장히 맹신하고 또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경각심을 저 스스로도 불러일으키고자 이러한 컨텐츠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스톤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